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우입니다. 지금 눈이 그쳤지만요, 내일 또 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반가운 마음도 들기는 하지만 일부요. 그러나 내일 당장 출근길이 걱정입니다. 길이 지금도 많이 미끄럽습니다. 조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철도노조 파업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측에서 직위 해제한 조합원의 숫자 계속 눈덩이처럼 늘고 있습니다. 첫날은 4천여 명을, 어제는 1,500여 명을, 오늘은 800여 명을 추가로 직위 해제했습니다. 너무나 많아갖고 더하기도 힘들 정도인데요. 이러한 강경한 대업이 파업을 장기화시키지 않을지 걱정도 됩니다. 빠른 시일 안에 현명한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공공기관의 총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혁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무려 566조 원.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사이에 대부분 늘어난 것이라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로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여야 합의 없이 선친의 전철과 관련한 발언을 한 양승조 의원과 대선 불복 발언을 한 장하나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어제 제출했는데요. 민주당은 이에 정치적 공세라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야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양승조 의원, 장하나 의원에 대한 제명안 제출 적절합니까? 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새누리당의 양승조 의원, 장하나 의원에 대한 제명안 제출 적절합니까? 입니다. yes 또는 no라고 답하시고 의견도 함께 덧붙여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에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또는 YTN 라디오 앱이죠.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을 뽑아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2월 11일 수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엽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 눈이 혹시라도 많이 올까 이렇게 걱정 반 기대 반 했었는데 네. 서울은 그렇게 별로 눈이 많이 오진 않았어요. 네, 저도 네. 흔적만 봤습니다. 흔적만. 네. 상당히 좀 미끄러워요. 그래도 네네. 길은. 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내일도 비슷하다고 하는데 네. 이 지금 코레일 열차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미끄러운 길은 좀 다행이다라고 늘 생각하는데 코레일 파업 사태가 사흘째 이어지는데 이 눈이 엉뚱한 데서 자꾸 눈덩이처럼 생각보다 불어나는 것 같아요. 이 직위 해제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량으로 정말 직위 해제를 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요. 오늘 전국 철도노조 파업 3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사측은 파업 노조원 807명을 오늘 추가적으로 직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파업으로 직위 해제된 조합원만 6,700명이 넘습니다. 지금 철도 노조는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그 민영화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고요. 사측은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다. 정부도 마찬가지 입장이고요.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서 언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참 의문입니다. 일단 철도 노조와 민주노총은요, 14일 오후 2시까지 정부가 좀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한 상태입니다. 네, 노조 측에서 먼저 입장을 밝혀달라고 그랬는데 사측에서는 과거와는 다르게 접근하겠다. 완전히 근절하겠다. 이렇게 또 입장을 아주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네, 걱정입니다. 6,700여 명이면은 웬만한 대기업의 사원수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넘어설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정부와 여당 측의 철도 산업 발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하자 이게 타협안으로 제시한 상태인데요. 정부 반응이 일단은 어떨까? 예, 참 궁금합니다. 네. 아무쪼록 이 사태가 빨리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회로 가보죠. 자, 오늘이 12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까지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었고요. 오늘 임시국회 첫날이 열린 겁니다.
국회에서는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소위가 열렸습니다. 현재 각 정부 부처의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삭감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새누리당은 당연히 여당이니만큼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민주당 등 야당은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어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참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관심은 국정원 개혁특별위원회 이 회의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어저께 새누리당의 거부로 연기됐던 국정원의 개혁특별위원회 이것도 정상화됐는데요. 일단 내일 전체 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국정원은 내일 회의에서 자체 개혁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져서요.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단 특위는 오늘 16일과 17일 양일간에 걸쳐서 국정원 개혁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 예정이고요. 18일과 19일에는 관련 법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일단 국회가 정상화는 됐네요. 그리고 또 임시국회 회기가 돌아갔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이 말싸움하는 거 이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전하죠? 그렇습니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가까스로 어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여진이 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은 장하나 양승조 두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서 이 불씨를 좀 계속 살려나가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물론 이유가 없지 않을 겁니다. 황우여 대표의 발언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황 대표는 오늘 오전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의원을 겨냥해서 모호한 입장을 차제에 분명히 밝혀서 다시는 대선 불복 정쟁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최경환 원내대표도 배후 조종자로 지목되고 있는 문재인 의원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면서 가세했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동안 수없이 공식적으로 대선 불복이 아니라고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이렇게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야권의 특검 요구를 피해가기 위한 술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두 의원에 대해서 새누리당의 전날 제명안 제출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든 정쟁의 불씨를 살려나가려는 집권 세력의 불순한 의도라고 역공을 폈습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요. 국정원 개혁 특위는 새누리당의 반쪽짜리 개혁 액션에 불과하다면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특검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잡음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라운드에서 여야 의원들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었는데요. 우리의 이제 전력 문제. 네. 여름철에 대정전, 블랙아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네. 걱정하고 또 겨울철에도 또 걱정된다 했는데 원전 비중을 확대한다. 이 입장 정부가 밝혔는데 논란이 뜨겁죠? 그렇습니다. 정부가 어제요.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22년 뒤 그러니까 2035년까지 추가적으로 원전 6기에서 8기 정도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년 뒤에 우리나라에 최대 44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민 환경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후쿠시마 사태를 직접 옆에서 목격하면서 그 위험성이 가시화되고 있고 실제 유럽에서는 일부 국가에서 원전 포기 선언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원전의 안전성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것이 직접적으로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최근 비리의 온상으로 드러난 원전 관련 업체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위험성만 더 커질 것이라는 그런 지적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공청회가 오늘 열렸었는데 아수라장이 됐다고 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밀양 송전탑 논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상 문제, 주민 설득 문제, 안전성 문제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원전을 둘러싼 논란은 아무래도 이거보다 훨씬 더 클 전망입니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가요. 어제 국회 보고에 이어서 예고대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2035년까지 국가 에너지 정책을 결정짓는 중요한 계획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이런 공청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 원전 건설 후보지로 거론되는 삼척시 그리고 영덕군 지역 주민들이요. 직접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이 일기도 했습니다. 시민단체, 환경단체들도 상당히 거세게 반발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이번 기본계획 워킹그룹에 참여했던 시민사회 인사들도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오늘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이런 얘기였습니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전력 수요 전망 결과는 2008년에 수립했던 1차 기본계획의 기본 수요에 견져서 지나치게 높은 수치라면서
분석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신뢰도를 의심케 한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에너지 수요를 너무나 과장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문제는 바로 지금 언급해 주신 대로 이제 원전 건설 후보 지역의 주민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직접 당사자는요. 그분들을 얼마나 또 제대로 설득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네. 네, 걱정이네요. 이번에는 경제계의 검찰이라고 하는 공정거래위원회로 가보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커피 가격을 담합한 남양유업에 대해서 과징금 처분을 내렸는데 이와 관련한 법원 판결이 나왔나 보죠? 그렇습니다. 서울고법은요. 오늘 남양유업 측이 시정명령과 74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컵커피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가격을 단합해서 소비자에게 미친 피해가 매우 큰 점을 고려하다면 공정위 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양유업은 지난 2007년 초에요. 카페라떼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컵커피를 생산하는 매일유업과 그 제품 가격을 편의점 기준으로 해서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 인상하기로 담합하고 실행에 옮겼다가 공정위에 적발된 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까칠한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시각 6시 20분 11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예, 오늘 눈이 온다고 해서 자가 차량 이동량이 좀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퇴근길 치고는 간선 쪽으로 정체가 그리 심하지 않은 편입니다. 지금 강변북로 통해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도 서강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비교적 짧은 구간에서만 밀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통해서 하남 쪽으로 가는데도 뚜렷한 정체 구간은 없습니다. 구간 서해는 하지만 큰 정체 없고요. 공항 쪽으로는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만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울 요금소 부근 일찍에서 금천 부근 답답하게 묶여 있고요. 연결되는 서부간선도로는 도심 쪽으로 신정교에서 성산대교까지 가다서다 하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국내 공공기관의 총 부채가 천문학적입니다. 국가 채무가 443조 원인데 이것보다도 무려 120조 원 이상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지금 지적되고 있는데요. 국책 사업을 무리하게 했다, 문어발식 사업의 확장이다, 공공기관이 방망 경영을 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것 외에도 또 다른 원인들이 있는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공기관연구센터의 허경선 부연구원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공공기관들의 부채 이게 얼마입니까? 565조 8천억 원. 말하기도 굉장히 힘드네요. 이 정도 굉장히 많은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예, 566조에서 중앙정부 공공기관 부채가 493조고요. 네. 그리고 또 지방정부에 이제, 속해 있는 지방공기업들의 부채가 한 76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이번에 분석한 거는 예. 중앙정부 공공기관의 부채가 왜 발생을 했는지, 발생 원인과 그 성격이 어떤지에 대해서 분석을 주로 진행을 했었고요. 네. 이 부채가 493조라는 숫자인데, 네. 이 부채가 이제 증가한 기간을 살펴봤을 때는 네. 최근 5년간 부채가 244조 정도가 늘어서 대부분의 부채가 최근 5년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기관을 살펴봤을 때는 중앙정부 공공기관이 295개인데요. 예. 그중에서도 특히 12개 기관이 전체 부채의 한 8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부채가 이제 이 공공기관에서 이 짧은 기간에 특히 이제 발생한 것을 살펴봤을 때는 네. 특히 이제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대규모 공공사업에 관련된 것이 굉장히 많았고요. 예. 예를 들면은 참여정부 때 시작했던 임대주택에서부터 네. 그리고 이제 MB 정부에서 시작됐던 보금자리 주택이 또 굉장히 확대가 많이 되면서 LH의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아시는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던가 네. 한강 아라뱃길 사업 같은 정책 사업도 그대로 네. 부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공사업 외에도 또 이제 커다란 원인이 네. 공공요금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예. 그 12개 기관 중에서 5개 기관이 공공요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아시는 전기, 철도, 도로, 수도, 가스와 관련된 기관들이고요. 네. 이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 생활에 밀접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요금을 받고 있는데 네. 지난 정부에서는 특히 공공요금과 관련해서 공공요금 규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보통 물가 인상률이나 그 원료의 비용이 상승하면 거기에 상응하도록 이제 요금을 인상을 해줬었는데 네네. 지난 정부에서는 어떤 경기 안정이나 물가 안정을 위해서 공공요금을 그런 물가 인상률이나 원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제때제때 인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좀 많이 이렇게 억제를 많이 해왔었고 결과적으로 이런 그 요금을 낮게 받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부채로 많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지난 정부에서 특히 해외의 에너지 사업을 많이 확대를 했는데요. 네. 특히 뭐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가 에너지 자주율을 높이기 위해서 직접 해외 투자하는 금액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이런 것들이 또 그 기관의 부채로 고스란히 쌓이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 중에서도 네네. 그런 투자도 굉장히 많이 네. 확대가 됐었는데요. 많이 아시는 것처럼 그 한수원의 원자력 발전소나 네. 그 발전 자회사들에서 신규 화력 발전소들을 건설하면서 지었던 투자 비용이라던가 예. 가스공사가 국내 가스를 공급하면서 했던 시설 투자 같은 경우에도 고스란히 부채로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지난 5년간 부채가 많이 늘었습니다. 예. 뭐 이렇게 부채 넣은 거를 지금 우리 허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면 계속 이어지니까 이렇게 많은가. 그래서 그런지요, 오늘 오후 현호석 부총리가 네. 이제 공공기관의 정상화를 위해서 아주 강도 높게 개혁을 추진하겠다. 관련 예. 대책을 이제 내놨는데 예. 이 내용들은 또 어떻습니까? 예, 저도 오늘 그 오후에 발표된 정상화 대책을 지금 살펴봤는데요. 네. 크게 공공기관 부채 관리에 대한 대책과 공공기관 방만 경영에 대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공공기관 부채와 방만 경영의 어떤 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우선적으로 이제 부채와 그 방만 경영에 대한 정보 공개를 대폭 확대를 하겠다는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공기관의 부채를 줄이겠다라는 것이 또 두 번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7년까지 지금 현재 중장기 재무계획에서 제시한 것보다 더 낮추겠다. 그리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어떤 식으로 부채 관리 대책을 하겠다는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 부채에 대해서 줄이지 못하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까지도 시행하겠다 이런 강력한 내용들도 들어 있습니다. 네. 일단 보면요. 네. 그 여러 기업들 아주 부채가 많은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예. 이제 그것을 이제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예를 들면 이제 한전 측에서는 네네. 이제 부채가 커진 이유를 이제 전기요금을 못 올려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정답인가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요금과 관련된 기관들에서는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공공요금 규제 때문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걸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부채가 생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가 보상률이라고 해서 이제 그 공공기관에서 공공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요금으로 얼마나 회수가 됐는지를 이제 발표를 하고 네, 있는데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공공 서비스 아까 말씀드린 5가지에 대해서 원가 보상률이 100%가 돼야지 비용을 요금으로 다 회수를 한다고 보는데 지금 발표되고 있는 자료는 78%에서 90%가 채 못 되고 있습니다. 5가지 네. 서비스 모두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원가 보상률을 봤을 때는 비용보다는 요금이 낮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실제 이제 또 여기에 대해서 많이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원가 보상률 자체를 기관이 자체적으로 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원가 보상률이 철저하게 이게 맞는 숫자인지 기관에서 그렇겠죠. 네. 이거 그 원가에 포함되는 비용들을 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많이 포함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아끼려는 노력이 전혀 없다. 이런 또 지적들도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공요금 때문에 부채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실제 얼마나 이것들이 요금 때문에 발생한 부채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공공요금을 위해서 필요한 그 원가가 얼마인지 정확한 검증이 먼저 수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투자원공사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문제는 어떻습니까? 4대강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이었고 그 중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7조가 좀 넘는 금액이 지금 수자원공사의 금융부채로 지금 쌓여 있는데요. 이게 공공기관에서 정부 사업을 수행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또 수자원에 관련돼서는 수자원공사가 이미 많이 해왔었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로 정관의 고유 사업이라는 것이 정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고유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들을 또 정책 사업으로 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부의 사업을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라고 할 수가 없지만 그 정부 사업을 할 때 그러면은 정부와 기관이 이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자원공사 4대강 같은 경우에는 정부 사업을 했지만 그 비용을 수자원공사가 고스란히 다 부담을 하는 형태가 돼서 부채로 남았기 때문에 사실 정부 사업을 할 때는 정부가 이제 어느 정도 부담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어떤 이런 정부 사업을 할 때는 어떤 재정에 대해서 정부가 명확하게 이거를 부담 방안을 논의를 하고 이런 사업을 했을 때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이 어떻게 될지 그런 것까지 전부 고려가 되어서 이런 비용 부담 계획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현호섭 부총리가 이제 공공기관에 대해서 강도 높은 개혁을 하겠다 대책을 이제 네네. 내놓는데 이 단시간에 이루어지기 힘들어 보이는데 이게 실현 가능성 있습니까? 예, 오늘 발표한 내용이 이제 2017년까지 220%로 돼 있던 거를 210%까지 부채가 늘어날 거라고 공공기관이 전망한 것을 200%까지 낮추겠다라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뭐 자구책이나 정부의 어떤 강력한 대책을 수행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사실 5년이면 이렇게 단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사업 계획이라나 이런 것들이 다 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행을 할지는 이제 오늘 발표가 1탄이라고 했고, 이제 또 계속적으로 발표를 하신다고 해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를 좀 살펴봐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공공기관에서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위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까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허경선 부연구위원이었습니다.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은 새누리당의 양승조 의원, 장하나 의원에 대한 제명안 제출 적절합니까?인데요. 9934님은요. 노입니다. 계속해서 정쟁을 부추기는 꼴이군요. 대통령에 대한 과잉 충성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8080님은 예스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서로 다른 의견 주셨네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면 승부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라운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시인 민용태 고려대 명예교수입니다. 지금 뭐 아침마다 7시가 되면 어김없이 산에 오릅니다. 거기 많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산에 가게 되면 우리가 잃어버린 인간성을 배웁니다.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재미. 그런 맛으로 이 자연들이 살아가고 있구나. 이 산에 가면 혼자 핀 꽃은 없어요. 전부 어울려서 피어 있어요.
나무 혼자 있는 나무 없어요. 꽃 혼자 피지 않아요. 너무 재미없잖아요. 혼자 핀 꽃은 얼마나 쓸쓸해봐요. 그죠? 그런 것 속에서 이 우주 속에 혹은 이 자연 속에 아니면 이런 아름다운 나라에 사는 그런 즐거움을 맛보시죠.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문을 열었습니다. 2라운드 정면 인터뷰에서는요. 새누리당의 원내대변인 강은희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김관영 대변인 연결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장하나 의원과 양승조 최고위원의 그 관련된 제명안 제출 관련해서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원장 석승환입니다. 의료기관 인증제 알고 계신가요?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 수준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병원을 찾을 때는 의료기관 인증 마크를 꼭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이 함께합니다. 휴대폰 가입할 때 가입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인정보까지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바로 가입 신청서 원본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변화된 습관 하나로 원치 않은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까지 막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SK텔레콤 바른통신문화 캠페인. 인간의 골격은 자기 체중의 20배가 넘는 충격을 견뎌낸다. 제네시스. 인간의 강인함에 도전하다. 지옥의 서킷. 니르브르크링에서. Human Performance. Genesis.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세계가 주목한 새로운 럭셔리 세단 링컨 MKG. 뒷좌석까지 이어지는 파노라마 썬루프로 더 넓고 아름답게 Beautiful. 최첨단 버튼식 기어 변속기로 더 편리하게 Intelligent. 이것이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링컨 Lincoln MKZ. 네, 국정원 개혁특위와 예결특위 예산심의 소위 활동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원내대표 합의로 정상화됐습니다. 국회가 움직이고 있는 건데요.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와는 별개로 장하나 의원, 양승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제출해서 여야가 아주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여야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원내대변인인 강은희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의 장하나 의원과 양승조 최고위원에 대한 제명을 담은 이제 징계안 제출과 관련해서요. 이제 관련된 이제 양승조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을 더 이상 협박하거나 겁박하지 말라라는 내용도 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서 해명을 했는데 이것만으로는 새누리당에서 볼 때는 불충분한가 보죠? 사실 그 양승조 의원께서는 평소에는 굉장히 여러 면에서 좀 차분하시고 합리적인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번에는 왜 이런 발언을 하신지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 양승조 의원께서 하신 말씀과 그 장하나 의원 얘기는 보면은 대통령께는 뭐 비판은 할 수 있죠. 또 특히 야당 의원으로서 얼마든지 정책적인 여러 가지 사안들 두고 비판이 가능하고 또 저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또 받아들여 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발언은 대통령께 대한 검도를 넘어선 발언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승조 의원께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자신이 만든 무기에 의해서 자신이 암살당하는 비극적 결과를 얘기하시면서 박근혜 대통령 또한 박정희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본인의 주장대로 박근혜 대통령께 민주당 입장에서 보는 총체적 난국에 대한 해결 요청의 취지의 발언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하필 그렇게밖에 비유할 수 없었는지 그리고 또 꼭 그런 표현을 했었어야 했는지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누구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지만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책임이 따르지 않는 자유는 방종이고요. 국회의원에 주어지는 면책 특권은 얼마든지 가격한 발언을 해도 좋다는 뜻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본인의 발언이 그냥 대통령의 실책을 비판하는 뜻이라면 네. 그 뜻에 맞게 적절한 표현을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과가 먼저 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사과가 먼저 있었으면 지금이라도 하면은 제명안 제출 이런 것은 다시 철회가 가능한가요? 일단은 그거는 저희 당에서 제명안 제출은 저희 당 전체 의원들께서 합의를 하신 내용이니까 예. 그 부분은 별도의 논의 그리고 진정성에 대한 논의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 제명안 제출 의원들이 스스로 동료 의원들에 대한 제명안 제출이 이게 쉽지 않은 건데 이게 민주당이 여야 합의 이런 기본적인 것을 거치지 않았다 더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제명안 제출을 하는 게 저희 새누리당 입장에서 그걸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그 민주당 입장에서 소속 의원들이지 않습니까? 네. 자당의 소속 의원들의 징계 요구를 제출하는데 민주당이 스스로 합의를 해주는 리는 만무하고요. 다만 저희는 징계안 제출하기 전에 예. 민주당 차원에서의 정확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감 표명이나 선명한 사과 표현이 없었고요. 네. 오히려 그 징계안을 제출하기 전 어제 11시에 양승조 의원께서는 왜곡이고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또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본인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지에 대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새누리당에는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판단을 전혀 못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제명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려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감안해 보면은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키기는 어렵죠. 네, 물론이죠. 국회의원 한 명을 제명하는 게 그렇게 쉽고 아주 가벼운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무거운 일이고요. 저희 당 의원들께서 저는 찬성하더라도 실제 통과는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네. 다만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제명안을 제출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지금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 이제 10개월이 넘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대선이 지난 지 1년이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네. 야당으로서 정부와 여당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정책 대안 제시는 저희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가까이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과거 대선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 머물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당 내에서는 끊임없이 대선 불복성 발언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계속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발언의 수위도 가면 갈수록 더 과도하고 가격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예. 의원들이 여야 의원들이 그런 발언을 문제 삼고 그런 발언들을 하라고 국회의원을 뽑아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제는 그런 거에 매몰되어 있지 말고 보다 큰 시각으로 큰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하나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서 새누리당 측에서 배후가 있다면서 이제 문재인 의원을 언급했는데 이게 근거가 있는 건가요? 물론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문재인 의원께서는 대선 패배 이후에 아주 깨끗하게 승복하고 그리고 새 정부가 출발하는데 같은 경쟁했던 후보로서 사실은 좀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야당을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그러나 문 의원께서는 발언 중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고 하시고 또 미리 알았든 몰랐든 박 대통령은 그 수혜자라고 대선 불복성 발언을 계속 하셨습니다. 대선 직후에 개인적 꿈을 줬겠다고도 하시고 예. 정말 그렇게 진정성 있게 말씀을 하시긴 네. 하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행보를 보면 도저히 네. 그렇게 저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행보를 계속 하신다는 걸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국회가 이제
여야가 싸워도 돌아가고 있는데 국정원 개혁특위는 내일 돌아가죠? 네, 내일 10시. 예. 예산 심사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국정원 개혁특위 운영 문제하고 예산안 처리하고 이렇게 서로 맞물려 있습니까? 아니면 별건입니까? 일단 저희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는 국정원 개혁특위는 별개로 계속 운영을 하고 지금 여야 합의에 의해서 내일 12일부터 19일까지 각종 공청회와 관련된 여러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 회의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정원 개혁특위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민주당에서도 분명하게 밝힌 것은 두 사안을 서로 현안과 예산안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선명하게 표명하신 만큼 그렇게 함께 잘 협의해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원내대변인인 강은희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인 김관영 의원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네, 새누리당이 양승조 의원과 장하나 의원의 제명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 헌정 질서를 중단을 획책하고 또 기타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해야 하는 국회법 제25조 국회의원의 품위유지를 위반했다. 이렇게 이제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좀 무리라고 보고요. 새누리당의 제명안 제출이라는 것이 실제로 통과될 가능성도 없는 것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명안까지 제출하는 거는 대단히 이례적이고 야당 국회의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비판을 더 이상 못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명안이 처리되기 어렵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왜 제출을 했다고 보세요? 저희가 볼 때는 두 가지인데요. 대통령에 대한 우리가 이렇게 대통령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대통령에 대한 과잉 충성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증명용이 아닌가 싶고요. 네. 더 이상 어쨌든지 간에 국회의원에게 제명안이 제출되면 그 자체로 명예에도 다소 흠집이 가는 것이고 또 어쨌든지 윤리위원회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해명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계속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좀 자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노리고 제명안을 제출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본질적인 질문 하나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두 의원의 발언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뭐 적절했는지 아니면 뭐 이 정도는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는지 뭐 이런 입장을 듣고 싶은데요. 예, 저희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좀 다른데요. 장하나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저희 당론과는 좀 다른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 본인이 그 발언으로 인한 후폭풍 여러 가지 효과들을 고려해서 당에 또 누를 끼친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스스로 당직을 사퇴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양승조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제가 양 최고님 그 발언할 때 현장에 있었는데요. 아무리 저희가 읽어봐도 다소 뭐 그 암살이라는 단어 한 단어 때문에 침소봉대해서 그 전체적인 진해를 왜곡해서 침소봉대하는 그런 정치 공세가 계속되고 있고 그런 이 양승조 의원의 발언이 계속 더 증폭되는 것은 새누리당의 의도가 있는 것이다. 또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새누리당에서는 장하나 의원 또 양승조 의원에 대해서 이제 각각 대국민 사과 또 민주당이 공식적인 사과 또 징계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장하나 의원님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소신임을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스스로 당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양승조 의원님 같은 경우는 개인의
성명을 지금 2차례에 걸쳐서 이미 발표를 했고 사과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양승조 의원의 발언을 더 침소봉대하고 더 왜곡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청와대 이정현 수석이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특히 장하나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더 많이 이제 이런저런 입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문재인 의원의 입장 표명, 배우설 비슷한 이야기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걸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의원도 수차례에 걸쳐서 선거 다시 치르자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을 이미 밝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얘기를 하면서 장하나 의원 발언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면서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새누리당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께서 어제 다시 한번 민주당의 입장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진상규명을 위해서 특검을 수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서 특위를 수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책임자 처벌을 해라. 대통령 사과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거 다시 치르자는 것 아니라는 점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내에서는 두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이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장하나 의원님 같은 경우는 당론과 좀 다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지 간에 새로운 정쟁을 유발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좀 유감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또 상당수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다만 그 이후에 청와대가 보인 반응이나 새누리당이 보인 반응이 지나치게 오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박 대통령께서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도를 넘는 과격한 발언을 하는 것은 정치 정쟁이고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저희가 볼 때는 도를 넘는 과격한 발언을 하신 분이 바로 이정현 수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과거에 이번 사건과 비교해서 과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제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이 논평도 내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과거 이 한나라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한 발언들 오늘 여러 신문에 여러 가지 목록이 나왔습니다만은 새누리당에 계신 분들 더 심한 발언을 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청와대가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점잖게 통치권자에 대한 발언도 금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정도의 발언을 했을 뿐이고요. 개인적인 조관조코를 넘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선거 무효 소송을 거쳤고 그 이후에 결국 탄핵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지나친 조치를 한 분들이 이런 얘기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야가 이렇게 싸우면서도 일단 국회는 정상화됐는데 국정원 개혁 특위는 내일부터 정상화되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산 처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산안 처리도 오늘 공식적으로 소위가 열리고 있고요. 열심히 정상적으로 예산에 관한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국정원 개혁특위와 이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안 처리와 이렇게 좀 연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저희는 일단 사자회담에서 어렵게 이 산출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국정원 개혁특위를 여야가 합의를 했고요. 구체적인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접근을 보았고 가장 중요한 의미는 12월 안에 국정원 개혁특위에 관한 입법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예산안에 대해서도 연내 처리하는 것을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 관한 가장 큰 과제가 동시에 성과를 내야 된다. 그리고 각각의 위원회에 참석하고 계신 분들이 성의를 가지고 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수석 대변인인 김관영 의원이었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나 강동원. 언제 어디서나 아메리카노를 마신다. 루카를 마신다. 맛있다. 내가 즐기는 단 하나의 아메리카노. 루카. 루크 아메리카노. 루카. SK이노베이션이 석탄에게 물었다. 왜 너를 공유라고 생각할까? 깨끗하게 바꿀 수 없나? 석탄을 청정 에너지로 바꾸는 그린콜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내리 쉐비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12월에 쉐보레 구입 시 최대 120만원 할인. 추첨 후 1등에겐 500만원 여행 상품권 증정. 스파크 크루즈 디젤 구입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크리스마스처럼 풍성한 12월 혜택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새누리당이 제치한 양승조 의원, 장하나 의원에 대한 제명안에 대해서 적절합니까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입니다. 8460님은 예스입니다.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의 자질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비례대표 선출해준 민주당도 책임이 큽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8018님은 노입니다. 말하는 것은 자기 표현의 자유입니다. 규정법이 있다면 법대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네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요 뉴스 들으시고요. 잠시 후 3라운드에서는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뉴스정면 승부 겨울특집 한국의 미래를 말한다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